안녕하십니까, 레피디입니다. 11월 16일 코오롱 플라스틱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시 보겠습니다. 코스피 0.08%, 코스닥 0.6% 상승하면서 마무리했고요. 확실히 지금 최근에 들어서 외국인 투자자가 다시 한번 우리나라 증시로 좀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고환율로 인해서 좀 우리나라 증시보다는 미국 증시로 좀 많이 이동을 했던 그런 외국인인데요. 지금 옵션 만기 이후에 이번 달에는 확실히 좀 매수로 접근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반대로 이제 기관 투자자가 좀 매도를 하면서 오늘 코스피는 좀 하락을 했지만 코스닥 지수는 1000포인트 이상으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쌍바닥을 딛고 반등을 좀 해줬고요. 21선 위에서 좀 자리를 좀 잡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그런 하락 자체는 좀 멎어 보이지만 확실히 아직까지는 확실한 상승은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 거래량 자체도 많이 주고 있고요.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이 좀 번갈아 가면서 좀 증시 특히 코스피에서 좀 빠져나가고 있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고요. 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도 좀 반등을 해주는 타이밍이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뭔가 대형주 위주로의 그런 큰 상승은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시 자체가 이제 크게 반등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대형주 위주로의 큰 파동의 상승이 좀 나와야 되는데요. 특히 이런 큰 파동을 보시면 삼성전자가 크게 올라왔던 그때와 유사합니다. 그래서 증시가 움직일 때는 대형주가 크게 움직인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큰 상승 이후에 어느 정도 조정 기간을 겪고 있는 그런 구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래량 자체도 많이 죽어 있는 상태이고 금리 인상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뭐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으로 최근에 이제 많이 좀 조정을 받았던 그런 증시인데 아직까지는 뭐 금리 인상이 바로 진행되기보다는 이제 내년부터 시작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조금은 쉬어가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대형주 위주로 상승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 뭐 옆으로 횡보를 하는 식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고요. 투자자 같은 경우는 기간이 이제 이틀 연속 매수했다가 오늘 좀 매도를 크게 하면서 또 특히 이제 기타 금융 위주로 또 이렇게 매도가 많이 나왔네요. 오늘은 자, 그 정도로 진행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외국인 투자자는 이제 확실히 4일 연속 매수해주면서 오랜만에 크게 매수가 좀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4일 동안 거의 1조 5천억 가까이를 또 매수를 해주면서 우리나라 증시를 받쳐주고 있고요. 이전에 계속해서 뭔가 연속적으로 빠져나가던 그런 흐름과는 좀 반대되는 흐름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연속으로 매수를 해주고 있고요. 이번 주에도 지속적으로 매수를 해주는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그다음 코스닥도 마찬가지. 일단 반등을 했고요. 코스피보다 확실히 크게 반등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코스닥 관련 종목들이 셀트리온 관련 종목들, 그 다음에 혹은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그런 종목들 위주로 좀 크게 상승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 관련 기술주들도 조금씩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보다는 좀 중소형주가 모여있는 기술주 위주의 그런 성장주들 있죠. 그런 종목들이 지금 많이 상승을 하다 보니까 코스닥 지수가 지금 올라가고 있고요. 하지만 뭐 거래량 자체는 지금 계속해서 좀 떨어지고 있는 그런 추세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승이 꾸준히 이어질 것인가 아니면 일시적인 상승 후에 바로 떨어질 것인가 뭐 그 정도가 좀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일단은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외국인 투자자가 지금 계속 매수를 들어와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지수가 좀 강하게 올라가는 것 같고요. 반대로 이제 기관 투자자는 좀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그 장 트렌드가 좀 전체적으로 골고루 오르기보다는 특정 종목 위주로, 테마 위주로 좀 올라가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종목이 모여 있는 그 코스닥이 많이 올라가는 것 같네요. 그 다음에는 이제 10년물 국채금리 보겠습니다. 1.97%로 뭐 그대로 유지를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크게 이 1.6% 아래, 그 다음에 1.4% 위, 뭐 그 정도 수준을 계속 유지를 좀 하고 있고요. 그 사이에서 뭐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급격히 좀 올라가 준다면 조금 이제 부담스러운 자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만 좀 조심을 하면 될 것 같네요.
자, 뭐 지수 선물 같은 경우는 뭐 지금은 모두 이제 빨간불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내일도 좀 좋은 방향으로 진행되었으면 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오롱 플라스틱 보겠습니다. 100원 상승해서 14,800원 마무리를 했고요. 0.6% 상승을 했습니다. 시간의 가격은 뭐 50원 정도 더 올랐고요. 14,850원입니다. 자, 오늘도 아침에 좀 상승이 강하게 나오면서 좀 갈 듯 하면서 또 이제 눌러버리는 뭐 그런 움직임이 나오네요. 그래서 일단 뭐 상승으로 마무리를 좀 했습니다. 자, 차트 보게 되면 일봉상으로는 확실히 이제 바닥을 잡은 것 같죠. 어느 정도. 그래서 60일에서 반등을 해서 4일 연속 지금 양봉으로 진행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 한번 잡고 좀 V자로 올라가는 모습이고요. 좀 힘을 더 내서 바짝 올라줬으면 했지만 뭐 21선 근처까지 또 꼬리를 달고 떨어지긴 했습니다. 그래서 쉽게 이제 막 이렇게 크게 올라가기보다는 어느 정도 이 구간에 대한 이 모양을 다져가 갈 것 같고요. 느낌이. 그래서 61선과 21선 사이를 또 이렇게 수렴 구간을 만드는 그런 패턴을 좀 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상승 전환으로 돌리기 위해서는 확실히 이런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21선이 천천히 이제 완곡하게 좀 눕혀지는 그런 과정을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 2주 정도, 2주 정도는 좀 시간이 지나봐야 이 코오롱 플라스틱에 대한 확실한 방향을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보았을 때요. 하지만 우리는 이 종목에 대해서도 장기적으로 보고 지금 접근을 했기 때문에 좀 오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종목도. 그래서 한번 뭐 큰 파동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결국에는 큰 파동에 대한 절반 정도의 이 차익 실현을 하고 다시 한번 좀 이제 시작하기 위한 자리를 텄기 때문에 좀 더 기다리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양운선 아직 뚫지 못하고 양운 구름 하단에서 저항을 맞고 떨어졌고요. 오늘은 뭐 큰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그래도 추세 전환이 이루어지기 위한 첫 번째 단계 지금 저점 다지기를 이제는 시작한 것 같고요.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주봉 양봉으로 전환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월봉도 일단 뭐 2개월 정도 월봉이 좀 음봉이 나왔지만 이번 달 어떻게 마무리할지 일단 지켜보겠습니다. 투자자 같은 경우는 오늘 뭐 외국인 투자자 위주로 매도가 나왔고요. 하루 사고 하루 팔고 하루 사고 하루 팔고 이런 식으로 좀 외국인 투자자가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짝 올렸다가 이렇게 매도하는 것도 외국인 투자자의 뭐 자전 매매 그런 느낌인 것 같고 약간 그래서 뭐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뭔가 찔러보는 거죠. 위쪽으로 갈 듯 하면서 또 차익 실현을 하면서 일단은 그래도 분위기 자체는 좀 바뀌었다. 지금 더 이상 내려가기보다는 어느 정도 장도 지금 외국인 위주로 좀 매수가 들어오면서 안정화가 되어 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런 소재주도 하락을 끝내고 다시 한번 상승을 준비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오롱 플라스틱 저는 계속해서 강조드리고 있는 점이 있습니다. 지금은 기사를 한번 보게 되면 어디 있죠? 코오롱 플라스틱 지금 뭐 계속 언급드렸던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이제 기사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좀 보게 되면 금속 대신에 이제 플라스틱 이렇게 소재가 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확실하죠. 전기차 경량화 소재 개발 나서는 화학업계. 이게 핵심입니다. 지금 코오롱 플라스틱을 투자하는 핵심적인 이유 중에 하나고요. 전기차용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시장이 확대될 전망이다. 그래서 금속과 비슷한 강도를 가지고 무게는 최대 50%까지 절감이 되는 그런 아주 좋은 소재를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내외 화학 기업들이 전기차 시대를 맞아서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연구 개발에 이렇게 몰두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전기차의 경량화는 당연히 주행 거리를 늘리는 거고요. 연비를 개선하기 위해서 내외장재의 경량화가 필요한데 이 과정에서 금속보다 가벼운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을 채택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long 플라스틱이 지금 실적이 안정적으로 나오면서 점점 이제 성장을 하는 이유도 이 전기차에 대한 소재 부품이 좀 증가를 하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고요. 이 내연기관 차보다 이 전기차가 또 배터리, 그 다음에 뭐 이런 좀 무거운 금속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10%에서 20% 정도가 더 무겁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배터리로 좀 움직이다 보니까 지금은 그 배터리를 무진장 많이 넣을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배터리가 차지하는 그 공간도 크기 때문에 이 주행거리를 높이기 위해서 배터리를 뭐 무진장 많이 넣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대안이 이제 차를 가볍게 만들자. 근데 차가 가벼워진다고 해서 기존에 있던 거를 약하게 만들면 안 되겠죠. 강도는 똑같아야 되니까 거기서 이제 플라스틱 엔지니어링이 치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기회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요. 지금 차량 대전환기가 앞으로는 이제 뭐 한 몇십 년마다 올까요? 네, 전기차에서 이제 어디로 갈지 모르겠지만 이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넘어간다는 것 자체가 이제는 이 그 소재가 많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 플라스틱 엔지니어링이 핵심 부품에 지금 하나씩 꿰차고 들어가게 된다면 쿠오롱 플라스틱과 같은 그런 플라스틱 엔지니어링 기업이 많이 수혜를 볼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뭐 단기적인 하락보다는 이런 큰 시장을 보았을 때는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쿠오롱 플라스틱 소식도 보게 되었을 때 여기 보시면 고long 플라스틱은 고온고압 환경에서도 기능 저하가 없도록 설계된 고전압 커넥터, 그 다음에 전기 배터리를 보하는 외형 하우징 등에 쓰이는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소재를 개발을 하고 있고 이렇게 얘기가 나왔네요. 그래서 고전압 커넥터와 2차 전지 배터리 하우징은 전기차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소재입니다. 그래서 이게 대체가 되었을 경우에는 상당히 큰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코오롱 플라스틱 한번 기대해 볼 만하고요. 계속해서 꾸준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